김문수를 그냥 아니 씻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문수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이력에 대해서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북 어디 쪽에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분이 네, 예비 후보 중에 이름이 김문수 씨가 있는데 이름만 알고 계신 분이 네가 그 김문수여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육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네. 우리 김문순대님. 당신 누구요? 나 김문순대. 도지사 김문순대. 이분이 지금 연일 색깔론을 나 진짜 이분의 짤을 보고 나서 제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은 그럴싸하게 듣겠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마차님은 사실은 부적절한 목소리 소유자였습니다. 마차님 이야기하면 김문수가 착해져 버려요. 그렇지만 김문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빛나는 한강의 기적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수도 서울 600년의 역사를 지우고 이상한 남북 교류와 화합을 말하는 세력이 어떤지 나는 체온으로 잘 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을 학습해온 친구들이다. 그들이 청와대에 있다.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이고. 아직도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김문수는 정말 이거 어마무시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지가 그랬어. 미투 한 거예요. 미투. 자 보세요. 국정원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가능했나? 가능해요? 불가능.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법무부 자체가 간첩들이었다는 거예요. 난수표 방송을 듣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 속에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그 당시에 형무소에 갇혔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많은 민주투사들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공직사회로 진출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 자기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뭘 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해? 김문수요. 정확하게 보면 NL하고 PD 운동권 중에 PD계였어요. 그게 노동운동의 신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신화적인 인물이었고요. 심상정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문도 많이 당해요. 잡혀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운동권을 떠나서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3당 합당 후 민자당이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꼴랑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뿌리로 있는 거예요. 이따가 16년 11월에 비상시국공동위원회라는 게 그 당시 집권당에서 만들어지면서 바른정당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 되는데 여기 12명 공동대표로 같이 이름이 올라요. 그래서 반박 세력에 합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다 탈당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김문수는 또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탄핵 반대를 외치기 시작해서 또 친박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19대 대선에도 친박 진영에서 후보로 다 나서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 더 빡친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평화 무드에 찬물 확 찌그러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뭔가 대단한 말실수를 하신 거로 저는 보여요.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빵 터졌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 적화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 통치하는 휘하에 들어갔지?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을 문재인의 폭정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겠는데 뜬금없이 김정은이 거기서 왜 나와요?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분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이런 무대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좀 가셨더라고. 마인드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뇌 주름이 안 보이시더라고. 한 발 담그셨구나. 좀 그럼 심해. 나머지 발도 같이 담그시지.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명정님 어제인가 MBC 프로그램 보셨죠? 예, 피리수첩. 그 남북관계 관련한 거. 우리가 선입견 딱 지우고 보면은 김정은은 사실 스마트한 지도자예요. 핵 지고 살 거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 가지고 옵시다. 대신에 우리 북조선 인민도 잘 먹여 살립시다가 그런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지금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특사가 북한에 가서 받아온 합의문 속에 불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남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예. 이 사람의 말이 이런 거지.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뒤에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김정은이가 지배한다는 전제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빡친 거예요. 이 표현에서 있어서 아니
아니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내가 김문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안철수라면. 푸나님은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당의 서울시장 후보면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그 평화의 모드가 지켜지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워딩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이었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뒤에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말이잖아, 이게. 환상 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치매 쪽으로 한 발 담근 게 아니라 요단강 쪽으로 한 발 담그신 것 같아요. 빨리 나머지 발도 담그세요.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선거 끝나면 어차피 집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게 그 잠깐이라도 김문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모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김문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김문수가 지금 우리와 반대 진영에 가서 뭔가 좀 그래도 이빠른 소리, 좀 정신 차린 소리를 하면, 그래, 잘 사는구나. 저쪽 동네 가서 잘 사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반대 진영이지만 쪽팔리거든요. 같이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김문수는 그쪽,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는 분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제 그 청와대에 아마 임종석 실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감옥에서 뭐 김일성 사상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사석에서는 아직까지 형 동생 하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거지만, 지금 정세를 김정은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너무 쪽팔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묵자흑 뭐 이런 표현처럼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계속 연설하다 보니 더 나빠진 거예요. 상태가 지금 조금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학습 효과가 없어가지고 나 김문수 씨가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대체 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3선했죠. 그리고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기득권에 완전히 물드는 거야. 요 임기로만 따지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기득권을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치관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구에서 또 이제 서울로 귀양 오셔가지고 서울을 얼마나 아실지.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천에서 국회의원 했고 경기도지사 했고 대구 내려갔으니까. 그러네. 그래도 서울 근처에서는 조금 살아봤네요. 그래도 우리 배현진 여사께서는 서울시장에 김문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제가 충분히 준비 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를 반드시 베이징, 도쿄와 경쟁에서 이기는 동북아의 자유의 중심 수도로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는 이 좌파 광풍에서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광풍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향 평준화가 계속 일어나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국제적인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어떻게 하면은 베이징이나 도쿄보다도 더 아름답고 편리하고 발전된 서울을 만드느냐보다는 예. 골목길에 벽 하나 그리고 있고 돈이나 나눠주는 이런 공짜 하향 평준화 정책만이 계속돼서 예. 서울이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등,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세계적인 경쟁에서 비껴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짜 하향 평준화, 돈 나눠준다 이런 게 결국 복지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만이 아니라 서울을 이전하다 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3조 2항에서는 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반만
찬성하면은 서울을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예, 예. 뭐 이거는 헌법상인 수도를 험으로써 예. 이렇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나누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남북 통일의 수도이고 해외에 있는 8천만 동포들 모두가 이 수도 서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고 정말 중요한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입니다. 예. 근데 이 수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이 좌파 광풍하고 연결이 되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지방균형발전 이름이라는 이름 아래 예.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전할 거는 물론 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려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예. 교통이나 주택이나 알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예. 그 수도 이전이나 그 서울의 경쟁력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아까 어쨌든 현재 공짜 하향 평준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좌파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공짜 심리와 평등의 심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는 다 없애고 그냥 평준화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은 예. 결국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길을 자꾸 답습하려고 해서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중요한데 서울에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대기업을 더 많이 길러내고 더 많이 상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을 계속 때리고 계속 대기업 때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예. 공짜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학교도 평준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언제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제가 김문수 후보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보세요? 그런 독일도 사회민주주의를 겪어서 결국 사회주의 일종이죠. 프랑스에도 그런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이 집권도 하고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모델을 추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지정학적 조건이나 남북 분단의 현실 이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정도 표현하시면 될 걸 어제 추대식에서도 그렇고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청와대 이 좌파 광풍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요? 사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 사상가 아닙니까?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간첩 사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올림픽에서 90개국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 연설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영복 선생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데요. 고독이 뭐가 아니라 그 판결문에서 저는 신영복 선생이 졸업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1년 후배입니다. 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간첩으로서 1신에 사형받고 2신에 사형받고 3식은 무기를 받았다가 20년 20일을 감옥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권되시지 않았나요? 아니 복권이 아니라 그건 전향을 해서 출소했다고 했는데 20년 2개월 후에 나와서 말지 인터뷰에서 본인은 사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변하지 않은 사상이 바로 김일성 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일성 사상을 갖고 있다. 아니 신영복을 한국의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스피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 반대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행정수도는 지금 세종시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 수도를 이전하거나 분할해서 자꾸 그걸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 집권을 좀 그 분권을 해서 지방의 세제나 권한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좋지만 예. 수도 자체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나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거는 반대신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600여 년 넘은 그 역사적 수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마침 제가 이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가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의 단견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나 국회나 다 지방에 가버리면 이 서울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안전할 수 있겠느냐. 예.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세종시에 가 있는 정부 부처도 그럼 다시 올려와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효율성도 생각해야지 중앙정부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꾸 분산시키는 것이 균형 발전은 아니죠. 그럼 중앙정부 효율성을 추구하면 다시 올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부서 간에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서가 지방에 가도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공약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우상호 세 분의 경선이 남아 있는데 어느 분이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겠습니다. 경선에서 공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저는 우리 당의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원래부터 그 같은 뿌리이고 같은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오히려 같다? 아하. 그렇죠. 우리하고는 예. 그 안철수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천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에서 지사했고 대구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셨는데 왜 서울시장 나오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사양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양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도 8년 하고 예. 국회의원도 제가 10년 하고 또 서울에도 24년간 살고 예, 직장도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게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김문수는 그쪽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는 분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제 그 청와대에 아마 임종석 실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감옥에서 뭐 김일성 사상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사석에서는 아직까지 형 동생 하는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거지만 지금 정세를 김정은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너무 쪽팔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묵자흑 뭐 이런 표현처럼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계속 연설하다 보니 더 나빠진 거예요. 상태가 지금 조금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학습 효과가 없어가지고 나 김문수 씨가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대체 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3선했죠. 그리고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기득권에 완전히 물드는 거야. 요 임기로만 따지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기득권을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치관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구에서 또 이제 서울로 귀양 오셔가지고 서울을 얼마나 아실지.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천에서 국회의원 했고 경기도지사 했고 대구 내려갔으니까. 그러네. 그래도 서울 근처에서는 조금 살아봤네요.
그래도 우리 배현진 여사께서는 서울시장의 김문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제가 충분히 준비 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를 반드시 베이징, 도쿄와 경쟁해서 이기는 동북아의 자유의 중심 수도로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는 이 좌파 광풍에서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광풍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향 평준화가 계속 일어나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국제적인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어떻게 하면은 베이징이나 도쿄보다도 더 아름답고 편리하고 발전된 서울을 만드느냐보다는 예. 골목길에 벽 하나 그리고 있고 돈이나 나눠주는 이런 공짜 하향 평준화 정책만이 계속돼서 예. 서울이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등,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세계적인 경쟁에서 비껴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짜 하향 평준화, 돈 나눠준다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 복지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만이 아니라 서울을 이전하다 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3조 2항에서는 김문수를 그냥 아니 씻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문수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이력에 대해서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북 어디 쪽에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분이 네, 예비 후보 중에 이름이 김문수 씨가 있는데 이름만 알고 계신 분이 네가 그 김문수야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육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네. 우리 김문순대님. 당신 누구요? 나 김문순대. 도지사 김문순대. 이분이 지금 연일 색깔론을 나 진짜 이분의 짤을 보고 나서 제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은 그럴싸하게 듣겠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마차님은 사실은 부적절한 목소리 소유자였습니다. 마차님 이야기하면 김문수가 착해져 버려요. 그렇지만 김문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빛나는 한강의 기적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수도 서울 600년의 역사를 지우고 이상한 남북 교류와 화합을 말하는 세력이 어떤지 나는 체온으로 잘 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을 학습해온 친구들이다. 그들이 청와대에 있다.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이고. 아직도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김문수는 정말 이거 어마무시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지가 그랬어. 미투한 거예요, 미투. 자, 보세요. 국정원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가능했나? 가능해요? 불가능.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법무부 자체가 간첩들이었다는 거예요. 난수표 방송을 듣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 속에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그 당시에 형무소에 갇혔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많은 민주투사들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공직사회로 진출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 자기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뭘 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해? 김문수요. 정확하게 보면 NL하고 PD 운동권 중에 PD계였어요. 그게 노동운동의 신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신화적인 인물이었고요. 심상정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문도 많이 당해요. 잡혀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운동권을 떠나서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3당 합당 후 민자당이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꼴랑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뿌리로 있는 거예요. 이따가 16년 11월에 비상시국공동위원회라는 게 그 당시 집권당에서 만들어지면서 바른정당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 되는데 여기 12명 공동대표로 같이 이름이 올라요. 그래서 반박 세력에 합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다 탈당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김문수는 또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탄핵 반대를 외치기 시작해서 또 친박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9대 대선에도 친박 진영에서 후보로 다 나서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 더 빡친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평화 무드에 찬물 확 찌그러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뭔가 대단한 말실수를 하신 거로 저는 보여요.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빵 터졌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 적화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 통치하는 휘하에 들어갔지?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을 문재인의 폭정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겠는데 뜬금없이 김정은이 거기서 왜 나와요?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네. 건데. 이분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이런 무대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좀 가셨더라고. 마인드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뇌 주름이 안 보이시더라고. 한 발 담그셨구나. 좀 그럼 심해. 나머지 발도 같이 담그시지.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명종님 어제인가 MBC 프로그램 보셨죠? 예, 피리수첩. 그 남북관계 관련한 거. 우리가 선입견 딱 지우고 보면은 김정은은 사실 스마트한 지도자예요. 핵 지고 살 거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 가지고 옵시다. 대신에 우리 북조선 인민도 잘 먹여 살립시다가 그런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지금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특사가 북한에 가서 받아온 합의문 속에 불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남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예. 이 사람의 말이 이런 거지.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뒤에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김정은이가 지배한다는 전제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빡친 거예요. 이 표현에서 있어서 아니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내가 김문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안철수라면. 푸나님은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당의 서울시장 후보면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그 평화의 모드가 지켜지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남북관계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워딩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이었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뒤에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말이잖아 이게. 환상 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치매 쪽으로 한 발 담근 게 아니라 요단강 쪽으로 한 발 담그신 것 같아요. 빨리 나머지 발도 담그세요.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선거 끝나면 어차피 집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게 그 잠깐이라도 김문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모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김문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김문수가 지금 우리와 반대 진영에 가서 뭔가 좀 그래도 이빠른 소리, 좀 정신 차린 소리를 하면 그래 잘 사는구나, 저쪽 동네 가서 잘 사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반대 진영이지만 쪽팔리거든요. 같이 그렇게 그 고생. 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반만 찬성하면은 서울을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예. 뭐 이거는 헌법상인 수도를 허물어서 예. 이렇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나누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남북 통일의 수도이고 해외에 있는 8천만 동포들 모두가 이 수도 서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고 정말 중요한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입니다. 예. 근데 이 수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이 좌파 광풍하고 연결이 되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지방균형발전 이름이라는 이름 아래 예.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전할 거는 물론 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려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예. 교통이나 주택이나 알겠습니다. 문화나 알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예. 그 수도 이전이나 그 서울의 경쟁력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아까 어쨌든 현재 공짜 하향 평준화, 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좌파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나 공짜 심리와 평등의 심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는 다 없애고 그냥 평준화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은 예. 결국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길을 자꾸 답습하려고 해서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중요한데 서울의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대기업을 더 많이 길러내고 더 많이 상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을 알겠습니다. 계속 때리고 계속 대기업 때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예. 공짜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학교도 평준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뭐 언제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제가 김문수 후보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보세요? 그런 사회, 독일도 사회민주주의를 겪어서 결국 사회주의 일종이죠. 프랑스에도 그런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이 집권도 하고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모델을 추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지정학적 조건이나 남북 분단의 현실 이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정도 표현하시면 될 걸 어제 추대식에서도 그렇고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청와대 이 좌파 광풍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 사상가 아닙니까?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간첩 사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올림픽에서 90개국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 연설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영복 선생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데요. 고독이 뭐가 아니라 그 판결문에서 저는 신영복 선생이 졸업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1년 후배입니다. 예.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간첩으로서 1신에 사형받고 2신에 사형받고 3식의 무기를 받았다가 20년 20일을 감옥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권되시지 않았나요? 아니 복권이 아니라 그건 전향을 해서 출소했다고 했는데 20년 2개월 후에 나와서 말지 인터뷰에서 본인은 사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변하지 않은 사상이 바로 김일성 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일성 사상을 갖고 있다. 아니 신영복을 한국의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스피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 반대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수도는 지금 세종시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 수도를 이전하거나 분할해서 자꾸 그걸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 집권을 좀 그 분권을 해서 지방의 세제나 권한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좋지만 예. 수도 자체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나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거는 반대신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600여 년 넘은 그 역사적 수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마침 제가 이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가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의 단견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나 국회나 다 지방에 가버리면 이 서울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안전할 수